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조성훈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 이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그리고 원광대학교 이렇게 5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업의 중반부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반가운 마음을 담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나의 길, 나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강의를 짧게 요약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는 뭐였죠? 지난 시간의 주제는 인간 다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인간 다음의 첫걸음. 그래서 제가 4가지 키워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알아가다, 원초적인 몸짓, 홀로서기, 인간 다음의 시작, 그리고 땅과의 만남, 이건 또 걷기 명상으로 연결이 되었죠.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공부하며 지내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대학생이죠. 현재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여러분의 주로 이제 전공 과목을 열심히 배우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태어나서 배웠던 게 무엇일까? 사실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내 몸에 대해 알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아기일 때는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할 수는 없더라도 분명 아기 때부터 내 몸을 움직이면서 스스로 나라는 존재, 특히 내 몸에 대해 더 알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나의 몸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도가 정확하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도가 정확할수록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더욱 정밀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몸에서의 움직임, 알아차림과 함께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죠.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또는 인식, 자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의 하나로 여러분들 기지개를 한번 켜봤었죠. 지금 한번 기지개를 켜볼까요? 야 하면서 한쪽은 위로 옆으로도 켜보고요. 편한 방향으로 쭉 한번 펴보시죠. 기지개를 켜고 나면 몸이 개운합니다. 시원해집니다. 명상은 마치 마음의 기지개와 같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명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간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유교의 경전이죠. 효경에 언급된 이 4글자 단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입신행도입니다. 세상에 나가 사람의 역할을 하고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입신행도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면 아기의 관점에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기가 몸을 일으킬 때, 몸을 딱 일으켜 세웠을 때 누워있던 아기가 일어난다면 그걸 보고 부모님이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몸을 세우는 것을 입신이라고 합니다.
또 부모님께서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걸 보고 또 한 번 기뻐할 겁니다. 바로 행도입니다. 이렇게 아기가 입신 행도를 행할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홀로 서기를 할 줄 알고 더 나아가 앞으로 걸어 나아갈 줄 알 때 그 모습이 부모님에게는 행복일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간단하게 땅 위에 선 존재라는 의미를 담은 한자 세움이라는 한자를 통해서 인간 다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세움, 더 나아가 이제 걷기로 연결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하고도 계속해서 지금의 수업을 통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차차 마음을 멈추고 여유로움을 갖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지난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제목은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름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계속 이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시절,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학생이니 조금 전인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문화가 뭐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음악을 어떻게 들었었나요? 사실 제가 어릴 적에는, 라떼는 마리아가 되네요. 제가 어릴 적에는 카세트 또는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MP3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이제 혁신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만화가 있는데요. 많이들 학교에서 이게 만화책을 돌려보았습니다.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슬램덩크였습니다. 일본 만화인데요. 한국에 아마 곧바로 번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이름도 한글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죠. 뭐 송태섭, 강백호 이런 이름으로요. 슬램덩크는 농구라는 스포츠가 중심이 되어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우정, 사랑, 열정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그런 슬램덩크의 이야기는 이제 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2022년 12월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나왔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였는데요. 한국에는 2023년 1월에 개봉을 했고요. 이 영화를 보다가 울었다는 관객도 많습니다. 스포츠가 무엇이길래 또는 농구가 무엇이길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농구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리투아니아의 프로 농구팀 잘기리스 팀의 감독이 이제 시합을 끝나고 나서 인터뷰 같은 걸 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시합에서 졌거든요. 자, 그때 기자와의 대화를 한번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감독님, 얼마 전 아구스토 선수가 준결승 시리즈 중에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의 출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는데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감독님은 그 질문이 뜬금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기자는 다시 또 묻죠. 그래서 감독이 얘기합니다. 제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이거 중요한 시리즈 중인데 팀을 떠나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자 이제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님은 자식이 있습니까? 젊은 기자님도 아이를 갖게 되면 이해할 겁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삶에서 농구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다 기자는 아니요, 그러나 준결승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러다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경기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까? 당신이 첫 아이를 갖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아이의 탄생만큼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타이틀 그 밖에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아구스토 선수는 지금
아마도 천국에 있는 기분일 겁니다. 저는 그 덕에 정말 행복할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구스토 선수는 감독의 배려로 세상에 태어난 첫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었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사실 그 경이로운 순간 누구도 태어날까요? 바로 아버지도 태어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모두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내가 누군가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살았는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다들 대학생들이죠. 성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야, 철 좀 들어라. 이게 다 큰 친구인데, 다 큰 사람인데 애들처럼 굴 때, 그럴 때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야, 철 좀 들어라. 이렇게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어른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드셨었나요? 내 스스로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 또는 이런 경험이 언제였나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였었나요? 저는 그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고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일 것 같은데 그때 군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소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어떤 일기장 같은 어떤 보급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것을 수양록이라고 불렀는데요. 표지에도 수양록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수양록 앞쪽에 페이지를 넘기면은 바로 앞쪽에 이제 질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쓰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저는 이 대목에서 누굴 쓸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 여러분 지금 한번 존경하는 인물, 존경하는 분들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포스트잇이 준비되어 있다면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메모장에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분이 계시면은 포스트잇 한 장당 한 병씩, 세 분이 계시면은 한 장당 한 명씩이니까 세 장을, 포스트잇 세 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적어보세요. 존경하는 인물이 너무 많나요? 아니면은 존경하는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나요? 저는 이 질문,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 질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질문 앞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바로 직전까지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준 분이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군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여러분은 언제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었나요? 공자님께서는 정명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교 하면은 공자님이 떠오르죠. 정명은 여기서
바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의 가치가 바르게 실현되고 있나요? 그렇게 실현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출석을 부르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데 정말 열심히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많은 걸 열심히 준비했고 그걸 최대한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줄 또는 이제 공유할 내용이 많은데 특히 학생이 많이 있는 수업 경우에 매 시간 똑같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요.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자기 이름을 화이트보드에 적고 강의실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앞쪽에 앉은 학생부터 이름을 적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이름을 다 적으면 그 화이트보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연구실로 돌아와서 직접 이름을 다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타이핑을 한 후에 정렬을 합니다.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하고 출석부하고 대조하면서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너무 귀중해서 출석을 부르는 그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명상, 마음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출석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는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출석을 부를 때 어떤 학생은 휴대폰을 보면서 손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학생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줍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그 존재, 그 학생의 이름을 정성껏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존재, 그 학생과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저는 가능하면 눈을 마주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명상은 하늘을 나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다. 따뜻한 인사 한 번이 명상이다. 저는 매 수업 학생들과 함께 명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게 출석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관계 맺음의 시작이고 출석을 통한 눈인사는 관계 맺음을 더 좋게 이어주는 따뜻한 명상이었죠. 이름을 불러준다 하면 혹시 떠오르는 시인이 있지 않나요? 저는 김춘수 시인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많은 시를 썼지만 저는 이 시가 참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시의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꽃이라는 존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존재는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로부터 불릴 때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때 출석을 부르잖아요. 다 출석을 부르고 나면은 김춘수님의 시에 따르면 꽃이 되어서 내게 돌아왔죠. 그럼 저는 출석을 부르면서 꽃밭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혹시 스티븐 연이라는 영화배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분 얼굴 보면은 어느 영화에서 보았다 할 겁니다.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를 한번
어느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분 가족이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아마 캐나다로 이민을 갔던 것 같은데요. 영어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 이름은 상엽입니다. 연상엽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텐데요. 이민을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부모님이 물어봤던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이름은 스티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바로 스티븐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연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존윅이라는 영화, 아마 4과 5까지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아니 재미있다기보다 정말 멋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와이 원주민 말로 산 위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키아누 리브스, 산 위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 멋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 우영우 같은 경우 이름의 맨 첫 글자와 끝 글자가 같죠. 우영우 같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이렇게 앞뒤가 맨 첫 자와 끝 자가 똑같은 단어들을 말한 뒤에 자신의 이름 우영우를 소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번은 서울의 역삼역을 지나치다 보니까 역삼역 앞자가 뒤가 똑같죠. 그래서 역삼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상에서 이제 변호사로 나오잖아요. 함께 근무하는 권민우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우영우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당탕탕 우영우. 근데 권민우 변호사는 이렇게 불렸답니다. 권모술수 권민우. 이렇게요. 이렇게 서로에게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영우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최수연 변호사가 우영우에게 나도 별칭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수연 변호사가 최강동안 최수연, 최고미녀 최수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요. 우영우가 단번에 말합니다. 아니야. 그럼 난 뭔데? 하니까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로스쿨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장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우당탕탕 우영우, 권모술수 권민우, 봄날의 햇살 최수연. 이렇게 새로운 이름들이 또 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사람들이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키아누 리브스란 이름이 참 멋지고요. 스티븐 연의 이름 역시 재미있는 어떤 기억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이름들이 하나씩 생기기도 하겠죠. 저는 주로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름과 명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세 분의 불상인데요. 사실 불교 사찰에 가면 있는 불상들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불상들이 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불입니다. 왼쪽에 있는 불상은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중국 용문석굴의 수문계곡 사원 동굴에 있는 불상이고요. 오른쪽은 한국의 불국사에 있는 불상입니다.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 불상인데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정소 극락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처님이 되기 전 수행자일 때 48가지의 큰 약속, 이걸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원을 했습니다. 그중 18번째가 염불왕생원입니다. 염불왕생원. 내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당신을 서방정토 극락에서 태어나도록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다음 생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렇게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래서 연보를 할 때 이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연보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한자로는 똑같죠. 나무아미타불. 그런데 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발음이 나무아미토프 뭐 이런 형식으로 합니다. 비슷하면서 살짝 다르죠. 나무아미토프. 일본은 조금 더 다릅니다. 나무 아미다부쭈, 나무 아미다부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발음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 분들은 당연히 나무아미타불로 할 테고요. 중국 분들은 또 중국 발음으로 할 거고, 일본 분들은 아마도 일본 발음으로 할 것입니다. 옛날에 집신장수가 수행을 하고 싶어서 스승님께 한번 물었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즉심시불을 계속해서 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심시불.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그래서 즉심시불을 연불처럼 나무아미타불처럼 하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집신장수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이거를 집신세벌로 알아들었습니다. 마치 신발 세 켤레 이런 뜻으로 알아들은 거죠. 집신세벌 하면서 열심히 정성껏 외웠더니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 그 발음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명상의 세계에서는 그 이름 너머의 그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과 통할 것입니다. 이름 넘어, 이름 이전에 그 본질과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불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문구 역시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런 방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편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배가 필요하죠. 강을 건너려면. 강을 건너고 나면 배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길을 떠나면 됩니다. 배는 그대로 놓아두고. 마찬가지로 이 배와 같은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이든 즉심시불이든 집신세벌이든 방편입니다. 배를 통해서 강을 건넜다면 그 목적을 달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 서방정토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정토에 살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도 풀이합니다. 서쪽은 오행으로 가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가을 날씨 어떤가요? 맑고 시원하지 않나요? 바로 그것처럼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우리의 본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의 염원은 내 본래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명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름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보통 이름이라는 건 결국 언어입니다. 이름은 관계를 규정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이름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름이 있으므로 다른 존재와 구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저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개나 고양이와는 구분이 됩니다. 마치 구분을 만들어내는 게 이름인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언어를 쓰지 않고 이름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의 얼굴, 본래의 모습이란 뜻인데요. 명상에서는 이름은 통해 이름 너머를 보고자 합니다. 이름 너머의 본래 면목과 만나는 것이 명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에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름 너머에 그 이름 이전에 내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명상과 마음 공부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명상과 연결이 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너의 이름, 너의 존재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떨까요? 인생의 한 문장, 이렇게 좀 거창하지만 인생의 한 문장으로 내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지금 떠오르는 어떤 이름에 대한 생각들, 이름이 없다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한번 나를 위한 한 문장, 한번 30초 동안 한번 인생의 한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한 문장, 이제 좀 마무리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작성한 인생의 한 문장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죠.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 문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며 써본 인생의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봄날의 햇살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봄날의 햇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 역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모으고 자해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주시고요.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